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를 가져왔어요. 지난 갤럭시 S25 시리즈 언팩 행사 때 맛보기로 형태만 살짝 공개하고 원래는 4월 출시였는데 어찌저찌 해서 5월에 공개하고 5월 20일까지 사전 예약, 그리고 5월 23일이 정식으로 출시되는 날이에요. 엣지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일회성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S 시리즈에 계속 붙어서 출시할지랑 출시 시기도 올해처럼 이렇게 텀을 둘 건지 아니면 S 시리즈에 포함될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왕이면 S 시리즈에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마 플러스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전 예약으로 수령했는데 간단하게 개봉하면서 살펴볼게요. 먼저 패키지는 기존과 큰 차이 없어요. 엣지 모델이 얇은 두께가 특징인데 패키지 두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위에가 갤럭시 S25 일반 모델 패키지인데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죠. 전면엔 그림자로 갤럭시 S25 엣지 모양을 그려놨고 자세히 보면 카메라 부분도 나름 디테일하게 이중 카톡 튀를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이중 카톡 튀를 볼 수 있고요. 갤럭시 S25 엣지는 256기가랑 512기가가 있는데 사전 예약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있어서 256기가 가격에 512기가를 구입할 수 있고 색상은 3가지 색상이에요. 티타늄 아이스 블루, 티타늄 제트 블랙, 그리고 제가 구입한 티타늄 실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닷컴, 삼성 강남 단독 컬러는 없고요. 여러모로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색상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고 S26 시리즈에도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이랑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똑같은 구성품이에요. 제품 본체랑 USB C2C 케이블, 그리고 유심 제거 핀이랑 간단 사용 설명서까지 있어요. 전체적인 가로 세로 길이는 갤럭시 S25 플러스랑 거의 똑같아요. 수치상으로는 0.2mm 정도씩 줄어들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대신 두께가 무려 5.8mm예요. 갤럭시 S25 시리즈 중에 가장 두꺼운 갤럭시 S25 울트라가 8.2mm 정도고 플러스 모델이 7.3mm 그리고 일반 모델이 7.2mm 정도인데 이 일반 모델보다도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두께가 이 갤럭시 S25 엣지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면 마감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울트라 모델이랑 같은 티타늄으로 처리를 했어요. 플러스 모델이랑 차별을 두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고 디스플레이는 1440, 3210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울트라에는 반사 방지 코팅이 있는 고릴라 아머 2가 적용됐고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반사 방지 코팅이 없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가 적용됐어요. 근데 엣지는 이 둘 다가 아닌 새로운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를 탑재했어요. 아쉽게도 반사 방지 코팅은 없지만 내구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S24, S25 울트라에 AR 코팅이 적용되면서 국내에서 AR 필름이나 강화 유리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역체감을 해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 16 프로와 갤럭시 S25에도 AR 필름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는 무려 163g이에요. 일반 모델인 갤럭시 S25가 162g이니까 1g 차이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체감이 기기 자체가 더 큰데 무게는 같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요. 요즘 스마트폰들 무게가 평균적으로 무거워진 상태라서 생각보다 화면은 크고 무게는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6.7인치 정도면 큰 화면에 속하고 162g이면 무게도 정말 가벼운 쪽에 속하니까 딱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애플도 얇은 아이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얇은 스마트폰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느낌이긴 하네요. 뒷면 카메라 부분을 보면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듀얼 카메라 구성이에요. 카메라 부분 디자인이 이중 각투 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모델들은 이렇게 렌즈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엣지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선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렌즈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선 부분까지의 두께가 일반 모델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정도예요. 사실 저는 이 카메라 디자인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호불호가 좀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어요. 사실상 현존 최강 AP라고 볼 수 있는데 갤럭시 S25 시리즈 전부 탑재된 AP이기도 해요. 그리고 램도 12기가로 갤럭시 S25 울트라,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모델 16기가를 제외하면 전부 12기가예요. 아무래도 AI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 램 용량도 늘어날 때가 되긴 했다는 생각이에요. 울트라랑 같이 벤치를 돌려봤더니 엣지가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오차 범위인가 싶어서 좀 오래 텀을 두고 발열도 충분히 시켜주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는 비슷비슷했어요. 아무래도 두께가 얇아서인지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벤치 돌릴 때도 체감 온도가 다른 기기보다 조금 더 뜨겁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물론 이게 엄청난 체감을 할 수 있는 차이는 당연히 아니라서 괜찮긴 한데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건 극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엣지랑 다른 갤럭시 S25 시리즈랑 같이 사용한다고 해도 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카메라는 광각과 초광각 구성의 듀얼 카메라예요. 삼성은 애플과 다르게 렌즈 스펙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모델에 망원 카메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엣지에는 망원 카메라가 없는 대신에 2000메가픽셀 광각이랑 AF가 되는 초광각을 넣어놨어요. 2000메가픽셀이면 울트라랑 같은 스펙인데 물리적으로 광각 부분의 크기를 10% 줄여서 지금의 두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은 제가 조금 더 사용하면서 촬영해보고 할 건데 물리적인 크기와 카메라 성능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망원 카메라가 없는 대신 20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의 픽셀 비닝을 활용해서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는데 2배, 4배, 최대 10배 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워낙 고화소라 크롭을 해도 이런저런 디테일이 다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삼성 쪽 입장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망원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로 로그 촬영이 가능한 건 기존에도 됐기 때문에 똑같은데 특이하게 전면 카메라로도 로그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그로 촬영해서 편집해야 하는 상황에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는 좋겠죠. 원래는 엣지라는 이름이 디스플레이 좌우를 얇게 해서 엣지라는 이름이 붙었던 건데 갤럭시 S25 엣지에서 엣지는 기기 자체가 얇다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뭔가 디스플레이 엣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얇아서 괜찮다는 느낌이고 다행히 디스플레이는 플랫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 너무 얇고 너무 가벼우니까 목업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사실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얇은 만큼 배터리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반 모델인 4000mAh보다도 무려 100mAh 더 줄어든 3900mAh 배터리가 탑재됐어요. 같은 크기의 플러스는 4900mAh 그리고 5000mAh의 울트라랑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줄어든 용량인데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삼성에서는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크기는 이길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요즘 중국에서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중국 자체에서도 아직 해외 수출용은 일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고 더군다나 삼성은 뭐 어떤 사건 이후로 배터리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이라 아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해요. 실제로 배터리가 체감되게 부족할지는 조금 더 사용해봐야 알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충전 속도예요. 최대 25W 유선인데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100% 충전 시간까지는 짧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르면 부족한 배터리랑 충전 속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도 보수적인 배터리 정책과 이어지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무선 충전은 다른 갤럭시 S25 시리즈처럼 C2 레디가 적용됐어요. 당연히 폰 자체에 자석은 없고 케이스를 사용하면 최대 15W로 무선 충전할 수 있어서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정가 기준으로 256기가는 149만 6천원이고 512기가는 163만 9천원이에요. 다소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갤럭시 S25 플러스와 울트라의 중간 가격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나 카메라 디자인 그리고 얇은 두께의 필요성은 사실 개인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고 묶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기기를 오늘부터 좀 사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개봉했기 때문에 추측이나 다른 정보들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직접 느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첫인상은 꽤 신선하고 가볍고 큰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목업 같은 제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